옐카. 그리고 질문이 이제 K리그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안녕님 예. 올 게 왔군요. 예, 지역 기업과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운영되는 시민 구단이 있나요? 그리고 넬름필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K리그가 최근에 좀 관심을 못 받고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게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못해서. 예. 근데 정말 세 분이 보시기에 떨어진 건지 수준이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요걸 좀 묶어가지고 컴팩트하게 세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 어려운 거니까 저부터요? 수준이 아까 말씀하신 2008년이나 2010년보다 냉정하게 올라갔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게 인기가 떨어진 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게 있다? 축구가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일종의 산업이고 이게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경기력으로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그거에만 관심이 모아지는 게 좀 아쉽다고 해요. 물론 파는 물건 자체가 좋아야겠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만들고 이거에 중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축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2008년, 2010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정고점을 찍었을 때 이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무너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지를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새 팬을 맞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축구만 잘하면 돼라는 그거에 매몰돼서 이걸 좀 무시한 결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옐카 축구 이야기에서 레드제민이 너무 순한 맛이 됐다는 생각을 진행자로서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 옐카 3 첫 회 그 팩폭 아티스트로서 예. 어떤 그런 걸 좀 상기시켜가면서 예. 세게 한번 예. K리그는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연봉이 비싸졌거든요. 팀 수도 많아지고. 제가 뭐라 그랬죠? 프로축구인 리그라고.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120% 다 달성하고 있어요, K리그는. 이거 굉장히 독한 얘기인데요. 네. 네. 짧지만 엄청나게 독한 얘기를 한번 쐈습니다. 그러면 덧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드시죠. 그럼 제가 순한 맛 할게요, 순한 맛. 네. 저는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최근 얘기이실 거잖아요. 질문하신 넬름님. 넬름필름님. 근데 저는 요즘 우리 K리그는 예를 들어 뭐 재작년보다는 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엄청난 변수가 생겨서 좀 그런데 작년에 뭐 대구를 위시해서 관중도 좀 늘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 왔고 안 좋았던 것도 많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주 최근 기준으로만 보면 저는 오히려 조금 흥행도는 괜찮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경기력이라는 관계없이 척도. 경기력과는 관계없이 경기력은 어때요? 경기력 말씀드릴게요. 경기력은 저는 아까 블루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K리그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이 팀을 지금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올 시즌 초반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냐면 상주 3등론을 제가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상주는 올 시즌 3등을 하고 강등이 될 겁니다. 제가 그걸 퍼뜨리고 다녔어요. 저번 방송 때도 말씀하셨어요. 상주 3등론. 상대 포강, 네. 상삼 강등. 네. 네. 이번 주도 지금 상대 포강이죠. 우리 녹화 기준으로 네. 6위 안에 드는 팀이. 근데 상주가 물론 인천에게 막판 9명 인천에게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상주가 잘하는 데는 물론 우리의 태환이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분이 팀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명민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상주가 지금 제가 3등론을 시즌 초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저의 마음 한켠의 근거에는 다른 팀들이 별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상주가 우량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팩폭인데요. 상주 자체가 지금 뭐 실력이 없는데 3등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상주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팀들이 개인적 퍼포먼스나 조직력이나 전술이나 많은 측면에서 오히려 상주 뒤로 가고 있어요. 지금 K리그는 분명히 경기력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재민 형 얘기를 좀 받으면 한국인 선수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선수의 용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슈퍼 에이스를 데려온 거죠. 예전에 마시엘이나 지금의 뭐 세징야처럼 예전에는 한국 선수들이 예전에 10만 불을 받았다면 20만 불 선수를 대고 3배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면 그게 이득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선수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K리그 선수들은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싼 선수를 데려와서 이거보다 0.1만 잘해도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징야, 불투이스 이런 선수들 예전에 마이컹 이런 선수 보면 이 선수들이 무조건 뭐 우리가 대박을 긁은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선수를 데려온 겁니다. 일종의 이성적인 몸값을 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 그 안녕한 형님 질문은 지금 다들 패싱하셨는데 또 있어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 우리 시민구단에 대해서 반대평 예. 국내 최초의 네이밍 라이츠 DGB 대구은행파크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구 FC.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푸드 땡땡이라는 지역 기업과 아주 잘 밀착돼 있는 곳이 충남 아산이 있어요. 충남 아산. 오렐레. 푸드 네. 있어요. 동의합니까? 근데 성공적이라고 하긴 어렵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있지만 2019년의 대구 정도면은 그래도 박수 쳐줄 오,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지속하느냐. 뭐 한 경기 원 시즌 원더도 있고 한 경기 원더도 있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축구를 정말 잘 된다면 이게 한 4, 5년, 5, 6년, 10년 정말 모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좀 예. 지켜봐야죠. 열카에 처음 등장해서 K리그는 국영리그다라고 얘기했던 파문의 남자. 예. 한국영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시민구단과 관련해서 2018년 가을로부터 이제 2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예, 그 문제의식. 예. 없습니다. 예. 아, 없어요? 없습니다. 잘 되는 시민구단 없다. 없습니다. 대구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잘 되는 거지 비즈니스적으로 잘 된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 지금 여쭤본 건 이제 질문은 비즈니스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축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은 또 이렇게도 맨날 축구 봐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축구만 있는 사회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반복되지만 축구라는 그 테두리가 너무 좁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사회에서 축구라는 분야가 갖는 지분이 작고 네.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인 출신, 축구인 출신들만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 속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생태계는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생태계가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잘 된다, 재미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려면은 그 주변부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언론도 좋아야 되고 팬들도 즐거워야 되고 파트너를 맺는 기업들도 즐거워야 되고 그 누구도 즐거운 데가 없어요. 경기장 안에서만 즐거워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동네 조기축구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예.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 강력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레드 말이 항상 독하긴 하지만 이거는 들을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제가 하나 역성을 들어드립니다. 야, 살려주시네요. 2년 전에 레드 제민을 바라볼 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아니 그 정말 이후에 불안한 그 눈빛으로 레드의 지켜보던, 약간 예. 그 일관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처음에는 처음에 가진 생각은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 좀 있지 않냐? 그리고 지난 주에 얘기한 것과 또 이번 주에 얘기하는 게 달라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니까
저게 저 레드구나, 아. 저게 저 사람이구나. 방향성이 있다? 네, 제가 더 긴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좀 느끼게 됐죠.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국가가 축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축구판을 깔아줄 수도 있고 뭐 운동장을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축구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요. 축구를 선택해주면 고마워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일반인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어린 친구들을 육성을 하고 우리들이 축구를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는 건 전혀 불만이 없어요.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성인 직장인, 특수한 직장인의 직장인 일자리를 보장을 해주는지는 난 사실 모르겠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다, 인간문화재다, 전통과 관련이 있다, 이러는 거는 저는 마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축구를 무조건 월드컵 우승해야 돼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물론 축구가 주는 즐거움은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기업 구단들이 충분히 써왔다고요. 근데 거기에 왜 우리가 세금이 투입돼서 성인 선수들의 일자리를 고용 안정을 지켜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출발점이 잘못됐죠.